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역, 물바다로 변한 지하철역 통로를 한 여성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열대성 폭풍 엘사의 상륙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미국 지역의 풍경인데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지하철역 안으로 들이치면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출근하기 위해 물을 가로지르며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첨벙 뛰어들어 휘적휘적 걷는 사람부터 쓰레기 봉지를 몸에 두른 채 물을 휘저으며 가는 사람까지 21세기 뉴욕에서 이런 풍경을 목격하다니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죠. 뉴욕 포스트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십니까? 그렇다면 구명보트를 꼭 챙겨가세요 라는 위트 있는 소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뉴욕 지하철은 이전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알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하철 선로에는 툭하면 들이닥친 비 때문에 고인물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가득해 악취가 나고 쥐가 돌아다니기까지 하는데요. 뉴욕의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에 살기 때문에 악취에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미국판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을 방문해 지하철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뉴욕 지하철이 얼마나 갈 길이 멀었는지를 알려준다고 보도하며 서울 지하철이 갖춘 최신식 시설을 호평했습니다. 소음과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높은 승강장 안전문을 서울 지하철의 대표적인 시설로 소개하며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청결도와 시설에 감탄했죠. 대중교통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악취로 유명한 프랑스의 지하철 시설은 에펠탑과 마카롱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무참히 깨버릴 만큼 심각한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충격에 빠질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비정상 회담에 출연한 프랑스 비정상 대표 오헬리영은 파리의 지하철역에서 화장실 찾아봤어요? 라고 게스트에게 물은 뒤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라고 스스로 답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인도 대표인 럭키도 오헬리영의 말을 거들며 인도의 지하철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공감하며 대답했죠. 이렇다 보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지하철 시설에 감탄하곤 합니다. 오죽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꼽은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수년간 BBC와 CNN, 로이터 등 해외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방문해 감탄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지하철의 어떤 점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스크린도어입니다.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다는 2명의 러시아인은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를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러시아 지하철에도 스크린도어가 있긴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단 한 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한국처럼 깔끔한 투명 유리 형태가 아닌 답답한 불투명 스크린도어죠. 게다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 때문에 되려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무게의 문 사이에 사람이 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도 비슷합니다. 스크린도어를 일부 역에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동성을 기준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대부분 새로 생긴 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기존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마저 발생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드물며 설치되어 있더라도 허리까지만 오는 등 안전상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 IT 강국의 면모를 실감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외국의 경우 무료 와이파이는 고사하고 툭하면 인터넷이 끊겨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사용을 포기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3G로 바뀌는 것은 기본이고 문자나 전화마저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모든 역과 구간에서 4G와 5G를 무료로 쓸 수 있는 한국의 인프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입을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 모바일 인터넷 속도로 전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한국답습니다. 2010년부터 통신사의 고객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시작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와 2018년부터 정부가 구축한 시내버스 와이파이 덕분에 지하철과 전국 시내버스에서의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셋째, 지하철과 버스 간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하철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에도 없는 환승 할인 제도는 한국을 그야말로 대중교통 이용 천국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 같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4번까지 가능한 환승은 총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더욱 합리적인데요. 이 덕분에 한국의 도심을 관광할 때 교통비 부담이 적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넷째, 지하철의 놀라운 청결도와 냉방 시스템, 정확한 배차 간격입니다. 지하철에서 양냉방 칸이 운영되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국 여행정보 사이트인 윈더 위즈덤이 아시아의 4대 지하철 중 서울 지하철의 양냉방칸 시스템을 눈에 띄는 서비스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눈이 오는 날에는 툭 하면 고장이 나는 파리의 지하철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프랑스 사람들은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집을 나서거나 아예 걸어 다닌다고 하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국 지하철의 배차 간격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 역시 외국인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노약자석, 임산부석 등을 따로 마련해 놓은 한국의 지하철에 외국인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하철 좌석에 노약자석이 표기된 경우가 드물며 임산부나 어르신, 장애인 등을 다 합한 자리가 겨우 하나 정도로 매우 각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거기에 최근 진행되는 지하철 바르게 타기 캠페인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이나 지하철 좌석에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쩍벌 예방용 발바닥 스티커 등이 붙여져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쩍벌남과 쩍벌려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쩍벌남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맨스프레딩은 2015년 옥스포드 온라인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민폐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발바닥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많이 없어진 반면에 해외에서는 체포하거나 벌금을 물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경찰이 지하철에서 좌석 하나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을 체포해 논란이 된 적까지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쩍벌남들을 응징하는 영상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지하철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1970년대 초 해마다 늘어가는 서울의 교통인구를 버스로 감당할 수 없어 1974년 지하철을 도입했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은 바로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개통 첫날에만 45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지하철은 지옥철과 고장철이라 불리며 때로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수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니 새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자랑스러워지는데요. 이처럼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나니 일상의 작은 편리함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